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24년도 2월 4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게 좀 중단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하여튼 비슷하게 물가 하락 속도가 거의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는 오히려 상승하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금리 상승하면서 두 개의 움직임이 서로 맞부딪히는 구간에 진입을 하면서 시장은 그냥 횡보 조정으로 마감했습니다. 하락 조정할 걸로 봤는데 만기일날도 거의 하락하지 않고요. 그냥 잘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된 중소기업 낙관지수부터 보겠습니다. 거의 뭐 인플레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는 게 여실히 느껴지고 있는 지표입니다. 중소기업들, 뭐 서비스하는 가게업체들, 음식점들 다들 별로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연 단위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 단위로는 좀 상승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물가가 늘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파월이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금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월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아직 내려오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내려오고 있는 것은 추세적으로 만들어져서 이 부분은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월 단위로 보면 갑자기 0.5%나 쭉 상승했습니다. 지표를 보면 음식과 에너지의 유가 상승이죠. 가격 상승으로 물가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1월달에 유가 상승과 음식 등의 가격 상승이 반영이 돼서 그런 것이 거의 확실하고요. 거기 더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이라든가 이런 서비스 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중에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실질 수입인데요. 인플레가 지난 연 단위로 계속 내려오고 있어서 실질 수입은 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나오는 소매 판매 관련 지표들이 좀 개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조금 한 달 정도 이렇게 나타난 지표로는 아직까지 실제적으로 수입이 늘어나고 인플레는 줄어든다는 그런 확신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매 판매인데 실질 임금이 좀 늘어난 탓인지 시장에서 판매가 다시 조금 상승했습니다. 이게 4%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침체로 연관되고 기업들 EPS로 연관됩니다. 소매 판매가 다시 여기서 반등한 것은 참 괜찮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0년 담보대출금리도 워낙에 물가 지표가 안 좋으니까 대출금리가 또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상승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매 판매인데요. 리테일 세일즈는 미국 전체적인 단위의 지표고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는 대형 마트, 월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들 중심의 중산층들이 주로 소비하는 판매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 판매는 여기도 증가했습니다. 지난번 미국 쪽 보면 가게에 있던 주부들도 나와서 아르바이트 잡을 한다고 하니까 임금 상승 없이 뭐 그럭저럭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학문적으로 따지면 어차피 한 2분기 이상 지속되어야 신뢰를 할 수 있는데 아직은 한 달 정도 이렇게 나타난 거니까 크게 의미를 두어서 어떤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결국 인플레는 감소하고 있고 실질 소득은 회복 중인데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가정주부들 등의 이런 그런 쪽 정규직 지표도 아니고 해서 크게 전체적인 산업 생산에는 양적인 산업 생산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장기 손채권 거래인데요. 미국으로의 달러 유입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제일 높고 또 선진국 중에 가장 배당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도 미국에 투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좀 변동은 있지만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는 장기적인 롱텀 이런 채권 거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달러가 유입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무역수지 말고 금융수지로 보면 미국은 엄청난 흑자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세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인데요. 생산자 물가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요것들이 또 한 몇 달 있다가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될 텐데 그때쯤이면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내수 서비스 이쪽에서 가격 하락이 지표에 반영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표 혼조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네, 2년물 채권 선물 시장은 그런 점들을 반영해서 쭉 올라갔습니다. 4.582. 이렇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상승했다가 내려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요즘 선물 시장이라든가 이쪽에서 거래량이 상상 초월입니다. 채권 선물 시장도 그렇고 옵션 시장은 일일이 말씀드려봐야 머리만 아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가 상승하니까 더 이상 이제 시장도 상승하기는 힘든 구간입니다. 특히나 5월달이나 6월달쯤으로 지금 파월이 얘기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하락 지표의 지표 반영은 그때까지는 거의 기간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뭔가 확신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표는 없거든요. CPI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확실하게 포트폴리오 조정할 만한 움직임을 나타낼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석 달 동안 CPI도 등락을 거듭하는 수준에서 움직일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 이번 주도 역시 횡보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하락 중단하고 금리 상승이 맞부딪히는 거죠. 물가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가고 금리는 이렇게 되면 또 횡보를 하락은 연준 위원분들도 계속 얘기하고 계시지만 하락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는 상승하다가 이렇게 가고 이 물가도 내려오다가 소폭 등락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오게 되면 둘 다 이렇게 꺾이는 이게 가장 이상적인 움직임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결국 원자재 상승이 지표 반영되어서 물가는 그렇게 되었고요. 6월까지 혼조세가 될 거라는 거는 거의 정해진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공급 분야 회복도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서 좀 지연되고요. 그래서 5월달이나 6월달까지 부동산이 하락이 확인될 때까지는 결국 횡보하면서 그때까지 소매 판매가 버텨줘야 됩니다. 그래야 침체가 안 올 겁니다. 만약에 소매 판매 지표가 안 좋아지거나 4%나 3%까지 드랍되면 시장은 큰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는 연준 회의록과 PCE 물가가 반영되는데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횡보 조정을 예상하고 있고요. 지표는 당연히 이렇게
혼조세가 나오겠죠. 방향성 상실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지표가 나와서 시장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 이런 논리는 당분간은 먹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놨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